자, 오늘 뭐 요거죠. 몇 개 테마예요. 자, 3개 테마예요. 조문 얼마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무효하고 취소하고 헷갈립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효를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뭐예요? 무효가 많죠. 자, 우리 한번 세팅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학적 무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가 있죠. 그럼 절대적 무효가 있으면 상대적 무효가 있죠. 재판상 무효가 있으면 재판의 무효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무효는 그러면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요 3개 테마에서 뭐예요? 제일 많이 출제될 때가 뭐예요? 사실 29회 때 제일 많이 출제를 했어요. 5문제가 나왔죠. 5문제 직관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반성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붙이면 뭘 물어본 거죠? 개념을 물어본 거죠. 무효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주 좋아요.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용어는 또 용어를 낳게 돼요. 그러면 성립 요건이 뭐예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 요건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그러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당사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 어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머릿속에 딱 쓰는 것보다도 구조를 딱 형성해놔요. 그러면 뭐예요? 가, 적사죠. 적사. 자, 어사 표시가 뭐예요? 일치해야죠. 어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죠. 그럼 이거 이제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성립 요건 이렇게 뭐예요? 문제 읽을 때 머릿속에 기억을 더듬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읽을 때 자꾸 읽어봐요. 무슨 능력이? 효력 요건. 그렇죠. 효력 요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학정, 효력 요건. 이거부터 연습이 돼야 돼. 이게 연습. 그러면 이걸 읽으면 뭐예요? 목적이야. 목적 읽으면 성립 요건. 가능 읽으면 효력 요건. 어사 능력 읽으면 효력 요건이 아니, 효력 요건이죠. 성립 요건. 여기 가면 안 돼요. 이거 읽으면 읽어봐요. 성립 요건. 이거부터 출발을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어때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여기 갖추지 않았어요. 성립 요건이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잡고 무효와 취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럼 한번 봐봐요.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아까와 안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무행의 재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재생이라는 것은 몇 개가 있느냐? 민법에 3개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행간편 딱 까놔봐요. 137조. 자, 법률행위 일부 무효. 그 다음에 138조. 뭐가 나오죠? 무행의 전한. 139조. 무행의 추인. 요게 3개 조문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보죠. 자, 법률행위 일부 무효다. 일부 무효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런 의미를 잡았죠. 자, 봐봐요. 저번에 이제 케이크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기 케이크 일부가 썩었어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렸죠. 그러면 일부가 뭐냐면 전부 버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잘라서 먹을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일부가 뭐냐면 전부 무효다.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이렇게 잘라 먹을 거라고 의사할 때는 이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범위가 돼요. 그럼 옆에다 한번 써놔봐요. 가로 열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양적 일부 무효의 범위라고 그러기도 해요. 양에 따라서 이제 유무효가 결정되는 거니까. 양적 일부 무효의 범위.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이죠. 그러나, 그럼 뭐예요? 예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 밑에다 써요.
무슨 의사가 있다면,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자, 가상적 의사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럼 뭐 거기 플러스 뭐라고 나서나요? 가분성이 있다면, 나눠질 수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이제, 요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요 137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봐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다. 원칙이죠. A적으로 가상적 의사 플러스 가분성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써먹지를 못하니까 뭐 조문 자체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환권에서 우려먹고 특히 등기법에서 이런 거에 많이 우려먹죠. 봐봐요. 자, 물권행위가 있어요. 쓸 필요 없이.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무슨 행위? 처분행위죠. 그러면 등기된 향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디가 많아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로 설명하면 뭘 해볼까요? 등기된 향하고 물권행위가 있어요. 물권행위가 무슨 행위죠? 처분행위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이게 민법 배째로 137조 일부 무효의 범위로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당사자 새로운 법률행위를 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이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거는 등기가 많이 됐어요? 적게 됐어요? 많이 됐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후발적으로 잘못됐어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잖아. 그러면 요거는 뭘로 처리되죠? 읽어봐요.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써먹어줘야 되는데 137조를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다시 써먹으면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요거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예요. 그럼 왜 저로 해결되죠?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하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정 등기로. 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 하나 쓰나요? 아니 된다. 거기 밑에다가 항상 137조가 생각나면 뭘 생각해야 돼? 거기 밑에다가 자, 특칙을 하나 쓰나요? 아니 된다 해서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자,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있다고 그러는 사람은 한번 답해놔봐요. 어디에 특칙이 있어요? 그렇죠. 약관법이 하나 있어. 약관법. 약관법은 특칙이 있습니다. 자, 약관법은 여기에 대한 특징으로서 약관법이 뭐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면 여기는 일부가 무효면,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근데 우리 약관법은 어때? 일부 한도 내에서 뭐예요? 그냥 유효로 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137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특칙 하나 딱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약관법.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뭐예요? 안 쓰게 제가 해설을 거기 밑에다 다 달아놨습니다. 오늘까지만 민법 총칙까지만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을 여기 한번 읽어봐요. 반사의 질서. 아우 좋아요. 그렇게 하는 103조 그랬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황영이 105조 또 다 까먹었네. 임의 규정 또 다 까먹었네. 사실인 간섭 다 까먹었네. 비준이 의사표시 이건 안 까먹었네요. 뭐예요? 사기 강박 아주 좋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떠올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7조 그러면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이게 이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봐봐. 원칙 일부가 무효면 전무효. 그러면 A적으로 가상적 의사 플러스 가분성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부 무효 법리에다 한번 써봐요. 그러면 일부 취소도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 일부 무효 그 제목 밑에다가 줄을 딱 줘놓고 라고 써놨죠. 일부 취소도 읽어봐요. 판례는
준용됩니다. 일부 무효는 어디까지 준용된다? 일부 취소까지. 일부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 취소죠. 그럼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 의혹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일부 취소에 그대로 우리 판례는 준용한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예요? 137조. 그러면 다시 이거 딱 보면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원칙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다. 당사자가 가상적 의사 플러스 뭐가 있다면 가본성이 있으면 그 나머지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 없어요? 있어. 어디에서? 약관법.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일부 무효는 어디에도 준용이 된다? 일부 취소. 그렇죠. 일부 취소와 관련돼서. 그럼 137조를 뭐라고 그러기도 한다?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이렇게까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써먹지를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 무용지물입니다. 자, 138조와 관련돼서 무행위 전환 옆에다가 한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전환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138조 전환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봐요. 그 앞에 옆에다 이렇게 써서 요식. 맨날 하던 소리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써서 자, 그러면 요식에서 불요식 전환돼야 안 돼? 돼요. 자, 요식에서 요식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불요식에서 요식은 절대 안 돼요. 요식에서 요식은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원칙은 안 돼요. A적으로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시험에는 원칙에서 나올까요? A에서 나올까요? A 왜? 요게 이제 특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럼 무행위 전환과 관련돼서 저희가 무행위 전환이 딱 나오면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요식에서 불요식 전환 가능 불가능? 가능. 불요식에서 불요식은 상호 전환이 가능. 불요식에서 요식은 불가능. 요식에서 요식은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 A는 돼요. A는 된다라는 거.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두 개를 써요. 인지. 그 다음에 비자. 자, 요 두 개는 늘 기억해둬야 돼. 인지가 뭐예요? 혼인 A자를 혼인 중개자로 신고하는 거. 이게 인지 신고예요. 자, 요거 B가 뭘까요? 유언에서 비밀 정서를 뭐로 자필 정서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거든. 그럼 뭐 봐봐요. 비밀 정서와 자필 정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바로 공개야, 공개. 자, 비밀 정서는 뭐 이제 공개는 안 돼요. 비밀 정서와 관련돼서는. 이 비밀 정서 공개가 되면 그게 자필 정서로 인정된다면 비밀 정서를 자필 정서로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유언 방식에는 요식이거든. 읽어봐요. 요식에서 요식으로는 전환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봐요. 자, 이렇게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무행위 전환과 관련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딱 지워봤어요. 그러면 요식에서 불요식 돼야 안 돼요? 됐죠. 요식에서 불요식 되고, 불요식에서 불요식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능해. 그럼 불요식에서 요식은 절대 안 돼. 요식에서 요식은 원칙 안 되고 A적으로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보죠. 자, 무행위 전환. 무행위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행임을 읽어봐요.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한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러면 거기 밑에다 써요. 그게 무슨 적 의사일까요? 가상적 의사에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무행위 전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기도 하죠? 질적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37조는 뭐라고? 양적, 138조를 질적 이렇게 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행위 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좀 활용해 두셔야 되고요. 자, 139조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무행위 주인. 자, 주인 동그라미 있잖아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주인이야. 그럼 한 번 무효는 뭐예요? 영원한 무효죠. 그럼 무행위 주인을 한다 해서 효과가 뭐예요? 소급하겠냐 안 하겠냐 이거죠. 무행위 주인은 결론 소급효가 있어 없어? 없어 안 하는 거야. 자, 무행위 법률행위는 주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러나 당사자 무효임을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해도 행간편 딱 나오고요. 알고 주인할 때는 읽어봐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알고라는 것은 그러면 알고가 무슨 의사일까요? 자, 알고 뭘까요? 현실적 의사라는 거야. 현실적 의사. 현실적 의사. 모르면 안 돼.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난주에는 이걸 배웠죠. 자, 무행의 주인. 자, 글씨도 다르죠. 같은 건 어떻게 읽어봐요? 주인. 이거는 무행이, 이거는 글씨가 다릅니다. 무행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무건대리의 주인은? 그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느라고. 자, 항상 글씨가 달라요. 무행이와 무건대리의 주인은 완전 글씨가 다른데 왜 구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행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은 요 조문 가지고도 써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써먹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게 몇 회째 출제 문제예요? 29회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상대적 무효. 읽어봐요. 무효. 이게 바로 무행의 주인이잖아. 무행의 주인. 자, 무행의 주인이 있는 경우, 그렇죠. 무행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법령이 한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어때? X. 그죠. 자, 법률행위 한때라는 것은 소급한다라는 거잖아요. 소급. 자, 근데 자꾸 무행의 주인과 관련돼서 봐봐요. 지난번에도 무행의 주인, 그럼 봐봐요. 자, 무행의 주인은 무행위를 주인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간다니까. 앞으로. 무행의 주인은 뒤로가 아니라니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앞으로. 그럼 건사한 말로 건져봐요. 읽어봐요. 장래효죠. 앞으로 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면 뭐예요? 그때로부터. 그죠? 자, 뒤로 가면 뭐예요? 소급표야. 그럼 무행의 주인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딱 기준을 설정을 해놓으라고요. 기준을. 자, 그러면 봐봐요. 무행의 주인이 있을 때 계약 체결상,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한다. X죠. 자,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로 갔다라는 것은 소급표라는 뜻이거든. 그럼 다시요. 무행의 주인은 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처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다라는, 뒤로 갔다는 소리죠. 이걸 기점으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무행의 주인은 알고 하면 언제?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무행의 주인. 그럼 올해 137조, 138조, 139조 요 세 개 조문이 올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봐봐요. 자, 이제 졸린지 안 졸린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돼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반사의 실수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OX. 자, 답변을 못하는 사람은 혹시 또 졸리는 거. 자, 뭐예요? X요, Y예요?
X죠. 자, 반사의 질서는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 있다. 써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없는 것. 이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것.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럼 시험장 가면 갑자기 다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무효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전체에 배웠던, 전전주에 배웠던 107조, 108조. 그럼 107조, 108조는 비유, RR 무선, 108조는 통정 무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개념 자체를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어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설계 조문을 가지고도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만취된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무효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 이게 봐봐요. 만취됐으니까 의사 무능력자, 무효. 미성년자, 취소, 고쳐, 취소. 그럼 뭐 봐요? 무효와 취소도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가 2개 효과가 나타난다. 무효와 취소의 읽어봐요. 이중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경합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읽어봐요. 이중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예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런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간단하지만 지금 무효라는 거 우리 민법에서 봐봐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주인, 철회 요 6개만 알아도 민법의 30%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맨날 우리가 이제 봐봐요. 여기는 아주 잘해요. 어떤 학원 가면 무효가 뭐예요? 그럼 무효유 그래요. 취소가 뭐냐? 취소유 그래요. 대리가 뭐냐 그랬더니 대신하는 정말 한 장 해버려요. 한 장 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효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무효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래? 무효. 이렇게 해서. 그럼 무효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항상 요 3개 지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137조, 138조, 139조는 모든 것에 다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 총칙이라고 읽은 사람은 뭐예요?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총칙이라는 것은 채권 물건의 공통점. 그게 바로 민법 총칙이라는 거야. 총칙.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제하고 해지는 그러면 민법 총칙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서 배워? 계약법에서 배운다고. 계약법에서. 그러면 해지는 그러면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데 어디에서 쓴다라는 거야? 계약에서 적용을 한다는 거야. 요거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채권법 배워도 무효가 깔려 있어야 돼. 취소를 배워도 계약법 배워도 취소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다 사용하고 있거든. 봐봐요. 모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자, 그럼 봐봐요. 법률행위. 자, 물음표를 붙여서 읽어봐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으면 자기가 공부가 비정상으로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뭐가 있죠? 읽어봐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죠. 그럼 무효와 취소는 어디에서?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야. 모든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단독, 계약, 합동행위 모든 것에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러면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뭐예요? 법률 요건.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자. 자, 140조. 여기서부터는 맨 밑으로 가서 봐봐요. 자, 거기 가서 이제 취소죠. 그럼 맨 밑에 가서 첫 번째, 맨 밑에, 박스 밑으로 가서 1 한번 써봐요. 맨 밑으로 가서.
자, 6개를 한번 써볼 거니까 첫 번째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취소 사유. 일단 취소가 뭔지부터 잡고 갑시다. 취소란 일단 유효야. 일단 성립력,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 유효예요.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취소라는 거. 자, 읽어봐요. 취소 사유 뭐가 있어? 제착사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지금 공부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야.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럼 그 밑에다, 맨 밑에다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써봐요. 그 맨 밑에다가, 맨 밑에 여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뭐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거는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대적 취소 거죠. 자, 취소 사유는 그러면 어디에다 규정해 놨어요? 법률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 약정 취소 사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취소 사유는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어. 약정 취소 사유.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취소는 약정과 법정에서 인정된다. 어때? X. 취소가 많으면 세상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약정 취소 사유는 없어요. 무슨 취소 사유다? 법정 취소 사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무슨 취소 사유? 절대적 취소. 그럼 선이든 악이든 법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돼야 안 돼. 되죠? 이때 제3자의 범위는 뭘까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 그렇죠? 형성한 자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요 제3자의 범위 또 나올 수 있죠. 제3자의 범위와 관련돼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올해는 108조 제3자의 범위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제3자의 범위는 작년에 출제가 되죠. 우리 기출문제 풀었으니까 뭐로 나왔어요? 박스 문제로 나왔잖아. 박스 문제. 그거는 이제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 취소 사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취소권자야. 취소권자와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제착하 대상.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조문에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제착하 대상. 자, 그러면 이거 제한능력자, 착오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그래서 제착하 대상.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취소권자는 즉 뭐가 되죠? 니걸 추인권자가 돼. 근데 취소권자는 니걸 추인권자예요. 근데 추인하고 취소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추인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 제한능력자로서 벗어나고 추인을 하는 거야. 근데 범위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기죠. 그러면 사기 강박을 벗어난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착하 대상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취소에 뭐가 있죠? 상대방이 있죠. 취소의 상대방. 누구예요? 자,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어.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러면 여기 결론은 뭐예요? 뒤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자, 전득자한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누구만 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써놨죠? 취소기간. 자, 135조에는 이렇게 정해놨죠. 145조에 몇 년? 3년, 10년. 그렇죠. 3년, 10년이. 무슨 기간이라고 배웠어요? 제척기간이라고 배웠죠. 제척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법정기간이야. 누가 판단해요?
4가.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10년은 둘 중에 빨리 오면 그대로 소멸해버려요.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런데 3년, 10년은 여기 앞에 읽어봐요.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번째예요. 자, 취소의 방법은 뭐다? 분류식. 그렇죠. 분류식. 옆에다 착착 정리해봐요. 자, 6번째예요. 뭐라고 써놨죠? 취소의 효과네. 취소의 효과. 자, 그러면 취소 효과는 뭐예요? 첫 번째, 취소. 읽어봐요. 소고표네요. 소고표가 발생하고. 자, 또 하나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부당이득 반환이 발생하죠. 반환 청구가 발생하죠. 그러면 선의는 뭐예요? 현, 전, 이익. 그렇죠. 악의는 이손. 자, 이익, 이자 플러스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까지 발생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특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에서? 141조 단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뭐예요? 선악불문 뭐예요? 현전이익. 자, 일단 최소는 요거 6개. 앞으로 요 6개가 숙제 안 되면 민법을 논하지 마세요. 요걸 모르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요 6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6개를 모르면 앞으로 민법을 배울 수가 없어. 개망신이야, 개망신. 근데 그만 자기가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요 6개를 머릿속에서 그냥 조건 판사로 우리가 나와줘야 돼. 이거는 조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조문에. 자, 그럼 봐봐요. 취소서 읽어봐요. 제착사가 법정이에요. 약정은 없어요. 취소권자는 제착하대성. 취소권자는 즉 무슨 권자가 되죠? 추인권자. 이거 범위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요거는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죠. 요거는 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7세예요. 미성년자죠. 취소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추인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추인은 그럼 몇 세가 돼야 돼? 19세 이후에 추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 3년, 10년. 취소의 방법은 불요식. 취소의 효과는 소급표, 부당이득 반환. 그럼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봐봐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취소는 어때?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어때? X야.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야. 이게 쉬운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또 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요걸 6개를 우리가 딱 정리해 놓고 그러면 조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자, 140조. 법률행위 뭐가 나오죠? 취소권자. 취소권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여 착이죠. 사기 강박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죠.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취소권자 그래서 읽어봐요. 이렇게 따져놓은 거야. 읽어봐요. 제착하대성. 그럼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착오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뭐요?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취소권자는 즉 무슨 권자가 된다? 추인권자가 돼. 요거는 140조에 딱 규정을 해놨네. 자, 2번입니다. 142조네요. 1조네. 취소의 효과야. 취소의 효과 찾았어요? 자, 취소의 효과는 소동그라미. 거기서 소고표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가 있다? 소고표. 저 봐봐요. 처음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A적으로 여기 제한능력자 줄잖아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을 이익이 읽어봐요.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원래 이제 취소는 또 하나 발생하는 게 읽어봐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야.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748조라고 하나 써놔봐요. 748조.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거든. 그러니까 748조에 이게 딱 규정을 해놨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선의는 현전이익, 악의는 이익, 이자, 손해까지. 이렇게 748조에 규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원칙조항이고 이게 바로 예조항이야. 그래서 748조에 대한 특칙이 여기에 141조 단서에 나와 있다는 거야. 단, 읽어봐요. 제한능력자는 뭐예요? 제한능력자는 읽어봐요. 선은 악불문, 무슨 이익? 현적 이익. 그래서 이제 잘하는 형님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자, 미성년자 그래서 생활비로 썼대요. 생활비로 썼어요. 자, 그러면 현전이익을 이렇게 생각했나 봐. 지갑에 있는 돈만 주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 생활비로 쓴 거 어차피 생활비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요? 그 현전이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거래했으면 미성년자는 어때요? 흥청망청 써라니까. 미성년자는 뭐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흥청망청 써야 돼요. 안 쓰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학용품도 현전이익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바로 현전이익이라는 거예요. 현전이익. 그러니까 생활비 들어간 돈 썼는데 무슨 현전이익입니까? 어차피 생활비는 들어갈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 748조에 대한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141조에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슨 이익? 현전이익. 오케이. 자, 141조 취소의 허가네. 자, 142조 취소의 상대방. 자,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 상대방이 누굴까요? 직접 상대방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덕자한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취소의 상대방은 뭐가 된다? 직접 상대방이 돼. 자, 취소의 상대방. 맨날 상대방, 이 상대방, 저 상대방 맨날 헷갈려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곁들여서 그 위에다, 맨 위에다가 남양주 그 옆에다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봐봐요. 자,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현상. 그러면, 자, 한번 구분해보자.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자는 누굴까요? 행사. 행사는 누가 하죠? 현재 물권자. 그래서.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자는 현재 물권자야. 상대방은? 자, 현재 침해자.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읽어봐요. 현재의 침해자. 읽어봐요. 현재의 방해를 지배하는 자. 그럼 공통점은 현재.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이것도 이때 행사하자 상대방. 그러면 여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그러면 현재의 물권자. 읽어봐요.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방해를 지배한 자. 그렇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현재의 방해를 지배한 자도 할 수 있고 여기 속에는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포함되고 직접 점유자도 포함되죠. 점유보조자는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게 난이 사례 문제 풀 때 그러면 여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틀을 한번 마련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취소의 상대방 읽어봐요.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직접 상대방. 그러면 전덕자한테는 할 수 없어요. 없다. 자, 148조, 143조. 주인의 방법과 효과. 주인 동그라미 쳐놔봐요. 주인. 주인이 뭐예요? 자, 주인이 뭐예요? 자, 추후에 인정되는 거. 그러지 말고, 자, 거기에다 꼬리표 붙여서 취소권의 포기가 바로 주인이 되는 거야. 자, 취소권의 포기가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야.
자, 주인의 방법과 효과 볼까요? 일방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 규정의 한 자가. 여기 140조가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제착하대성. 그 밑에다 써요. 제착하대성. 하대성. 추인할 수 있고. 자, 주인 후에는 뭐예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40조 규정한 자가 주인할 수 있고. 근데 요거 주인권자는 뭐예요? 자, 제착하대성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로부터 벗어나야 돼, 안 해야 돼? 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소권자는 즉 무슨 권자가 된다? 주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럼 144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자, 주인의 요건. 주인은 취소의 원인이 거기 형광편천하여 소멸된 후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읽어봐요. 제한 능력자가 주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성년이 된 후에 주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항 자주 출제되죠. 자, 거기 1항의 법정대리인 형광편천하여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야 법정대리야 법정대리 또는 후견인이 주인한 경우는 읽어봐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는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파생된 대리죠.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대리인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네. 이항과 관련. 그러니까 조문에서 모두 출제되는 거야. 조문 자체에서. 그래서 주인의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지금 나가고 싶어도요. 이제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지금 6분이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취소사유. 읽어봐요. 제착사가, 제착하대성, 직접 상대방, 3년, 10년, 불려식. 취소 효과는 소급표, 부당이득 반환이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반사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번 첫 시간에는 137조, 139조, 무효와 관련돼서 3개 조문 써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140조, 그래서 법률행위 취소권자. 141조는 뭐예요? 취소의 효과. 142조는 취소의 상대방. 143조는 주인의 방법과 효과. 144조는 주인의 요건.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